정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뒤에 막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야. 김건희를 특검하라. 저의 네. 집회 아이템입니다. 아, 이거를 지지자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거를 뒤에다가 책가방처럼 이렇게 끈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메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저거를? 집회 현장에서? 아니요, 그 전에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누가? 예, 저희 천만인 서명대회 그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대회 할 때도 저거 네. 메고 있었거든요. 예, 저거 메고 갔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분한테 주셨네. 저걸 만약에 김기현 변호사한테 줬다고 생각해봐. 저게 잘 제가 어울렸을 최근에 것 같아요. 알았는데 네, 네. 네. 제 두 문자가 같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 자녀가 학원 가가지고 아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이니셜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기억 히읗이에요. 이랬더니 초성. 김건희? 맞네. 하필 똑같아도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 예. 저희 언니도 예전에 네. 그 아파트 호수가 503호였거든요. 근데 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감옥이 503이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503, 503 이렇게 불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용민 의원이 나오는 날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요즘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네, 워낙 또 명석한 분이시고 또 법사위 네,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법사위 현안들도 좀 다루고 여러 이야기들을 잠시 후 7시 반부터 이제 오실 건데요. 그때 좀 더 현안들은 좀 다뤄보기로 하고 참 그 촛불 집회 네. 그때 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일단 너무 비좁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전에 4시부터 민주노총이 했고 5시부터 그 촛불 행동이 했고 민주당이 6시 반부터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안 빠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데 예. 사람들이 완전 꽉 들어찼는데 안 비껴졌죠. 경찰에서 차로를 하나 더 열어줬어도 됐는데 저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러 네, 안 한 일부러 것 뭐랄까 같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게끔 네, 약간 뭐랄까요 좀 무서움. 네, 네. 응? 그런 옛날 느낌이. 이제 백골단 느낌. 오늘 이재명 대표가 회의 때 그 얘기 했더만 네, 네. 백골단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과거에. 저도 이제 그 음. 경찰 기동대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완전 진압복을 입혔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난 반갑더라고 사실 옛날 아, 그래요? 생각나서. 이거 네. 몸싸움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아주 반가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경찰에서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그 시위대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딱 드러나거든요. 경찰이구나. 그쵸, 제가 경찰 출신. 제가 기동대장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네. 가장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게 교통 옷을 입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교통 위주로 관리를 해라라고 하면 가장 평화 집회를 보장하는 그런 거고 그거보다 조금 세지면 근무복을 입으라 그래요. 근무복은 그냥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이제 경찰관들이 예. 입는 옷.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기동복, 군복 같이 기동복. 생긴 기동복을 예. 입고 지금 이제 완전 진압복을 입혔는데 이거 로보캅처럼 약간 그렇더라고. 네, 로보캅처럼 다 하고 화이바까지 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화이바가 우리는 화이바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방석모라는 거예요. 방송모. 네. 그 막을 방, 예. 돌을 막는 모자. 이래서 화염병 던지고 막 돌 그렇지, 날라 그렇지. 다닐 때 입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할 때 말고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우리 없어요. 옛날에 솔직히. 그 예. 정경도 하이바 많이 뺐었는데. 그 복장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비 부서에서 예. 보통 그 정하는데 상급 관서에서 그렇죠, 내려오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상급 경찰 수뇌부에서 무슨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시위대들은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막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원래 네. 이제 활성화되면 네, 과거 2016년, 17년처럼 그거를 이제 무서워하죠. 경계하니까 네. 이렇게 막 백골당 같은 막 최고가 건장한 사람들 막 쫙 서 있으면 경찰들이 괜히 위압감을 느끼거든. 맞아요. 그 사고 터질까 봐 그렇죠.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 못 나가는 못 거죠. 나가요. 네. 그걸 노린 거야. 그리고 차선 하나를 더 이렇게 좀 자꾸 터져서 네. 사실은 전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안정적으로 시위를 하면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고 거기서 네. 해방감도 느끼고 네. 그 다양한 뭐랄까요 그 이야기들이 분출도 되고 평화로워요. 사실은 네, 네. 굉장히 즐겁거든요 집회가. 네.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겁이 나는 거야. 위험하면 네. 이제 또 그걸 노린 아이들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죠. 2016년에 저희 음. 첫째가 2016년 출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촛불 집회 때 집에서 아이 보느라고 못 갔어요. 네. 이제 막 100일인데 애를 네. 데리고 갈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날 저도 이제 쭉 가봤는데 지난번 집회는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갔고 이번 주에는 갔다 왔거든요. 지난 네네. 엊그제는 갔다 왔는데 저도 앉아서 쉬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빨리 내려주죠 민망하네. 빨리 이거 내려주죠. 누가 찍은 거예요? 누가 막 찍어주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내려주시고 네네. 서승만 선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 어쨌든 무죄 그 판결 촉구도 100만 명이 넘어섰고요. 네. 오늘 9시경에 넘어섰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연설했는데 그걸 한번 보실까요? VCR? 그 현장 그 네. 경찰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간파하시더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연설 그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비판했어요. 즉흥 연설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앞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싸울만 하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경찰의 태도입니다.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혹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추구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 도로에는 꼭 이렇게 차량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왜 우리 시민들은 차량 넘어 저 멀리 인도에서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고개를 빼고 이 장면을 구경해야 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경찰이 할 일 아닙니까? 저분들도 본의와는 관계없이 결국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 직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진짜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즉흥 연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도 뒷부분에 저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들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죠, 예. 사실. 저기에 이제 동원된 직원들이 네. 다 3, 4, 50대 남자들이에요. 네. 대부분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지율이 막 10%로 주저앉고 대국민 담화도 막 그랬지. 그러니까 성남 민심 분출될 것을 두려워서 맞아요. 그 전에 저렇게 안 나왔거든요. 촛불 집회 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감지하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은데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러면 초장부터 이제 막아야 된다 하면서 막 옷도 네. 막 이제 로봇 네. 캅처럼 맞아요. 이렇게 입고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불상사 있었죠. 그래서 한창민 의원도 네. 옷이 막 그 양복이 여기 막 뭐랄까 요 단이 뜯겨갖고 네. 완전히 이러고 한 10분 정도가 연행도 되고요. 네.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노총 그러니까 집회 때. 참. 자, 이런 일이 그러게 없어야 할 것 말입니다.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네. 그 무서움을 보여줘야 수뇌부들이 경찰 수뇌부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수뇌부들이 네. 긴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럴수록 우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요. 여론조사 오늘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지지 기반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꽃에서 작성한 것들 자료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의미 있는 것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간단히 먼저 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는 18.8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18.2가 나왔는데 네, 18.8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네. 0.6 정도 올랐고요. ARS 조사에서 22.1로 0.3 빠졌는데 보니까 근소하게 여성층에서 약간 올랐어요. 네. 남성은 좀 빠지고 여성층은 약간 올랐는데 지역 연령별로 보니까
60대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60대 여성, 네. 60대 여성에서 많이 올랐고 전화 면접 조사는 그다음에 ARS 조사는 60대 70대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진보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저게 뭐야? 맞아요. 예. 저게 사과야? 네. 막 이래서 더 화나고 이랬는데. 화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사과 안 한다라고 해서 보수층에서 막 몰렸잖아요. 네, 네. 여기 입장도 안 내고 저렇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네.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맞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쉽잖아. 됐어. 그치, 2시간이나 그치. 했잖아. 그래. 뭐, 맞아. 그리고 막 왔다 갔다 말을 많이 하니까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네. 뭐 그 쟁점을 잘 이해 못하는 네. 분도 있어요. 윤석열의 주특기가 그거잖아. 막 헷갈리게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막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섞어갖고 얘기하거든. 뭐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또 막 한동훈 대표나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한 사과였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죠. 그런갑다 하고 그렇지. 그냥. 네. 어르신들은 그런 영향이 약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지지도는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이제 0.1 빠졌죠. 리얼미터도 거의 횡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2.3%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예. 자, 22.4에서 22.3 거의 네. 뭐 횡보죠. 그리고 갤럽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19%에서 17%로 2%포인트 하락을 했죠. 갤럽이 네. 떨어지니까 좀 난리가 좀 났죠. 네. 그 전에 문화일보 17 문화일보에서. 찍을 때는 예. 네, 네. 조용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도 별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죠? 갤럽이 좀 뭐 저들이 신뢰를 많이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화들짝 놀랐죠.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13% 나왔어요. 꽃도 13%가 나왔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 또 대통령실이 많이 좋아하는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는 19%가 나왔는데 네. MBS 조사 19%인데 부정이 74예요. 어. 67에서 확 74로 올랐네요. 한 7% 포인트가 탁 올라 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9% 나왔습니다. 아. 중도층이 9%. 9%. 예.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충격받을까봐 그러나. 그래서 박시영 TV가 계속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실이 가장 좋아하는 MBS 전국지표조사에서 중도층이 9%를 기록했다. 이걸 네. 좀 많이 강조하십시오. 지지율 9%. 중도층 지지율 9%. 9%. 왜냐하면 중도층이 중간지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보실 네, 때 네. 보수 진보 이렇게 봤을 때 네. 중간지대가 9%야. 한 자리네. 한 자리네. 그거는 임팩트가 있거든.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걸 꼭 좀 주변에 전파하시기 바라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요거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대통령 지지율 먼저 좀 올려주십시오. 네. 네. 이 조사에서 보면 전화면접 조사 39.3 이재명, 한동훈 12.7 3배가 넘습니다. 네. 저 쫙 벌어졌죠.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약 한 4%포인트가 올랐고 한동훈 한 3%포인트가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윤석열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와 비슷해. 쫙 벌어진 느낌이. 어디서 눈에 잘 들어져. 네. 저 그래프는. 한 3배 차이 나네요. 네, 3배 차이 3배 납니다. 이상. 네. 네. 자, ARS 조사에서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49.0 대 14.8. 그래서 ARS 조사는 이재명 대표는 횡보한 반면에 한동훈은 한 4%포인트 빠졌어요. 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뭐랄까 두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임과 관련해서 임기 종료 방식에서 여쭤봤는데 이게 좀 최근에 다른 데서도 조사 많이 나오는데 자, 임기 종료 방식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 해야 하냐 만료 네. 전에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을 시켜야 하는 거냐 임기 단축 단축 개헌으로 개헌. 조기 종료를 시켜야 하느냐 네. 아니면 5년 임기 다 채워주고 퇴임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네. 보기 항목으로 여쭤봤는데 그랬을 때 61.4가 어쨌든 중간에 떠나야 나가야 한다. 된다. 임기 네. 만료 채워야 한다는 건 34.7, ARS 조사에서는 27, 채우지 못한다는 게 70.3으로 ARS는 더 높은데요. 네. 보시면 탄핵으로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게 가장 높네요. 38.3, 30.9로 가장 높습니다. 네. 이게 탄핵 시켜야 한다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종료 이게 이제 20.1, 16.9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임기 채워야 한다는 게 27.0, 34.7.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을 보면 한 66% 정도, 3분의 2 정도는
임기를 채웠으면 채워야 하는 게 된다. 보수정 생각입니다. 네. 나머지는 그렇죠. 대통령 지지는 안 하더라도 임기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분들이 한번 있나 자기들이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 효과 맞아요. 학습 트라우마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보수층들에서 탄핵이나 하야 뭐 이쪽에 다 동의하진 않는데 네. 앞으로 이제 터질 것들이 또 많이 예. 남아 있는 상태고 오늘도 뭐 명태균 건이라 뭐 다른 건들이 많이 터지더라고. 명태균이 뭐 김건희가 저기 봉화 갔었잖아요. 네, 2022년에 네. 그때 명태균이 같이 탔다는 거 같이 아니에요? 갔다 뭐 예. 기차? 네, 뭐 그런 그 얘기가 얘기도 지금 있더라고요. 뭔가 또 나올 JTBC 에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속영장이 또 어, 청구가 됐죠. 아 청구가 그런 거 됐죠? 네. 예. 예, 그럴 것 조금 같고. 전에. 그래서 명태균이 뭐 터트릴 건가? 쫄아갖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일 노종면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네. 노종면 의원이 요즘에 이제 제보를 제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네. 창구가 단일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녹취록 네. 확보한 거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도 전화 와서 막 그 불법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네. 답변했는데 오늘 그거를 또 폭로했어요. 명태균이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그 브로커 역할을 했죠. 네. 여러 그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 나올 사람들한테 장난을 쳤는데 그게 이제 녹취에 발견됐는데 그런 방식에 의한다면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원자료로 확보했으니까 홍준표 쪽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쳤을지 미뤄 진작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노정명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약 이게 밝혀지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야 하는데 네. 아니면 이제 뉴스토마토가 지금 그 증언할 사람을 공익 제보할 사람을 확보는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최종 꼭지를 못 따갖고 결심을 못해서 아직 발표를 못하는데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대선 경선 자체가 국민의힘은 무효가 될 거예요.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뛰었는데 그 자체가 무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굉장히 중대한 일이 지금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어차피 노정면 의원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받고 이렇게 보니까 명태균이 어떻게 장난을 쳤겠구나 오.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제 좀 더 명료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명료해지는 것 같아서 거의 다 왔다. 어. 그 얘기 좀 들고요. 자,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 기반을 한번 분석한 것을 여론조사 그 실무진들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걸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저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계열이 전화면접 조사 캐티 네네. 조사고요. 주황색 계열이 ARS 조사 결과입니다. 자, 두 가지를 그 비교해서 보면 흥미로운데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긍정 운영은 18.8 전화면접 조사 그리고 ARS 조사 22.1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매우 잘한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네. 이 4점 척도로 보기 항목을 물어보는데 네. 매우 잘한다는 층은 전화면접 조사에서 4.8에 4.8. 불과했다는 네. 거고요. ARS 조사에서 10.4. 그러니까 대통령 핵심 지지층 전화면접 조사. 그러니까 정치 저관층까지 폭넓게 응답하는 이 국민 전체를 봤을 때 한 5% 정도는 윤석열 완전히 핵심 지지층이야. 네. 국민의 5%가. 네. 그리고 이제 적극 응답하는 ARS 조사. 좀 정치에 관심 있는 층은 한 10%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절대로 지키자 막 이런 네, 사람이 네. 정치 관심이 많은 사람 한 10%. 네. 정치 관심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5% 정도가 존재하더라 우리 국민 중에. 박근혜 최저 지지율하고 어떻게 보면 한 비슷하네요. 4%였죠. 예, 4%까지 3% 떨어졌죠. 4% 나왔죠. 네.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지정당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은 25.7, 26.7 비슷합니다. ARS나 네. 전화면접 조사나. 그리고 차기 한동훈을 찍는 거는 12, 1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훨씬 적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이 한동훈은 다 안 오죠. 네. 그중에 일부는 또 이재명 대표도 있고 뭐 오세훈, 오세훈은 홍준표 맞아요. 뭐 네. 이렇게 흩어지죠. 차기 대권에서 그러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뭐 원희룡 뭐 이런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뭐 이준석 뭐 이런 사업까지 석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준석 네, 같네. 석. 아, 다 다 합쳐도 합치도 27, 29, 30%가 안 되네요. 30%가 채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대선 후보들 다 합쳐도 끌어모아도 30이 안 된다. 되네요.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어. 그 다음에 담화 평가에서 오늘 네. 엊그제 했던 목요일날 대국민 담화 평가에서
반성 성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불과 18%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괜찮았다 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18%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4, 21 정도 차지합니다. 24에서 21%. 그리고 트럼프를 상대할 정도의 윤석열이 외교 역량이 있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 30에서 25. 정신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아 요즘에 골프 친다고 하잖아. 골프만 친다고 봤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닐 텐데. 먹는 것도 이길 수도 있어. 그리고 술래기 뭐 이런 거 이길 수 중요한 있어. 거는 아니, 트럼프는 술을 안 술을 안 마셔. 마셔요. 아예 안 마셔요. 싫어해 또. 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럼 많이 먹는 걸로 해야 하나? 네. 먹방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 애한테도 노 알콜, 노 드러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임기 종료 끝까지 간다. 임기 마취한다는 게 35. 맥시멈이. 네. 대략 보이죠? 지지 기반이 크게 합치면 저들이 한 30% 수준이고 네. 보수가 다 뭉쳐도 지금 보면 그렇죠? 30% 수준 정도이고 핵심 지지층은 한 5%, 10%로 네.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 아직 그 위기를 느낀 60, 70대가 약간 뭉쳐는 있지만 18% 수준만 대국민 담화 잘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층은 더 싸늘해진 겁니다. 비판의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합니다. 그래서 별거 없다. 지금 보면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최상병 관련해서 예.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네, 있습니까? 이제 1심이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이 11월 21일 목요일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날 결심입니다. 아 결심입니까? 네, 그날 이제 피고인 신문하고 음. 검찰 구형하고 최후 진술하고 네. 결심이 되는데요. 그럼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선고를 하니까 12월 중순 정도에는 검찰이-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검찰이 구형 세게 때릴까요? 뭐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음. 제목 자체는 세잖아요. 항명, 네. 상관 그거는 명예훼손. 원래 형량 자체가 엄청 예, 세잖아요. 형도 상당히 세고 한데 아마 그 중에서 뭐 상당히 세게 때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군검찰도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박정훈 대령 어떻게든 구속시키기 위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청구서에다가 허위 사실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군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완전히 독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을 유죄 만들고 구속을 시키겠다. 택도 없는 소리. 네. 아니 그래서 독이 오히려 올라 있는 상황들입니다. 세게 때리고 1심, 2심 다 무죄 무죄 받고 나오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검찰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도 최후 네.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변론 여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걸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쓰면 쓸수록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100%.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근데 소리. 검찰 네. 이 자식들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 네. 네. 자, 검찰 이야기는 이따 김용민 의원 오면 특활비 얘기도 할 게 많습니다. 네. 자, AI 정치 토크. 아니 모두들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국민과의 담화 보셨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외신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말로 질문을 근데 다 알아듣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요. 또박또박하게 말씀 잘하시던데. 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윤석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도 네.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그러니까. 준비해와서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해왔을 네. 텐데 아니, 본인만 그거를 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말귀를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네, 말을 네. 해버리면은 얼마나 그래서 무한합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또 대통령실은 뭐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갔죠. 네.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자, 피해가지 지금 못한다. 네.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 보통 외신 기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질문을 하는데 그날 한 외신 기자는 한국말을 연습해서 한국말로 질문을 했어. 그런데 대통령은 못 알아들었어.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질문에도 잘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을 해줬어요. 정중히 다시 질문을 요청하기,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라는 거죠. 저거는 절대 못하지 윤석열. 다시 사과를 안 한번 하잖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돼. 예. 금기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 두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한국말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이제 계속 이렇게 한국말로 질문하면 기자가 한국어로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자님의 모국어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라고 제안해서 기자에게 언어 선택의 자유를 제공을 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기자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소통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예의를 지키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AI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질문한 상대한테 양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했으니 그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사람한테 나 말귀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분 근데 나쁘게. 그것도 네. 반말로. 반말로. 네. 근데 저는 보통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기자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어의 세계화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치. 한국말 배우기 열풍이에요. 맞아.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기껏 썼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로 질문해라고 하면 누가 한국말 배우고 싶겠어요. 이게 최소한 대통령이면 감사 한국어로 해주셔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짜 나중에 끝나고 그 기자한테 가서 너무 감사하다 한국말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라고 얘기라도 했으면 다른 기자들도 좀 자극받아서 다음번엔 나도 한국말로 질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사대주의자라서 그래요. 영어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본인은 가서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통역을 바라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기자는 다시 영어로 질문을 했고 이제 통역이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한 후에 대답을 했어. 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향후 외신 언론과 우리나라의 관계, 한국 문화 및 한국어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미칠 악영향에 대해 분석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신 기자들과의 관계 악화. 외신 기자는 한국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지만 대통령의 무례한 반응으로 저 무례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썼는데 저 챗 GPT가 저렇게 그 평가를 한 거예요. 무례한 반응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형성될 수 있음. 두 번째, 저게 제가 생각했던 건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매력도가 저하되고 한국어의 세계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세 번째, 국제 이미지와 외교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네. 한국어를 통한 국제적 소통과 타문화 존중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가 세계화가 되려면 그렇죠. 미국식 한국어, 일본식 한국어, 동남아식 한국어 이런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지금 맞습니다. 영어가 그렇거든요. 뭐 필리핀 영어도 있고 싱가포르 영어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포용해야지 한국어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건데 대통령부터가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알아듣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면 그렇죠. 네. 그거는 같이 한국어의 영어하는 세계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될 수 있겠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어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윤석열 퇴진하라 이거 같이 외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외신 기자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게 저는 더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네. 좋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김용민 의원 모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광고 하나 하고 김용민 의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어 밀크 시슬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가 바로 하나요? 그거 나오지 않아요? 영상 먼저 영상. 네. 보실까요?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 시슬. 네, 코어 밀크 시슬입니다. 우리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 시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지만 가격과 이벤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 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공식 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음주를 하시죠? 네, 가끔 먹 피해가지 못해. 네. 훅 들어오셨네. 코어 밀크 시슬로 간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의원님. 아, 한번 간 드셔보시면.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네.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30%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게 상당히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를 먹고 음주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를 이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하나를 매일 그 섭취를 하면 간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술자리 있을 때 음주 전이나 후에 하나를 더 드시면 추가로. 숙취에도 해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 밀크 밀크 시슬. 시슬. 제가 이제 다 외워버려서 하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 네. 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밀크 시슬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김용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혁 요정 김용민 의원님. 네, 좀 오랜만에. 왠지 이거를 옆에다가 저기 아니 맞아요. 오자마자 눈에 확 띄네요, 진짜. 네. 근데 이재현 위원장이 잘 어울려요. 저게 아까 이게 같이 받았는데 화면에 네. 잘 어울려요.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이랑 같이 저 저도- 하나 더 있거든요. 저도 저거 해야 돼요. 그 초선 때 하는 거고 이제 재선 이제 재선이세요. 격식이 있으시죠. 아 그래요? 초선 의원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중량감은 4선급인데 네. 현재 이제 재선인데 4선급이죠. 예. 그렇죠. 뭐 다 해보지 않았어요? 수석 그- 수석 최고위원. 네. 그다음에 당에 지금 이제 수석 원내부대표 네, 맞아요.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원내대표만 하시면 당 대표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법사위원 몇 개 안 계셔서. 남았어 이렇게 다 해서 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예. 뭐 지금 정신 없죠. 뭐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김관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 원내에서도 지금 총력전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낸다는. 네, 수정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28일 날이 아마 제2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그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기왕이면 11월 14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네, 본회의에서 200석을 넘겨서 네. 음. 네.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자라는 네. 꿈에 잠깐 젖어 있지만 저쪽에 아마 그건 그래서 이제 네. 기명 투표라 네. 눈치를 좀 볼 거 아니에요. 표결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들을 아. 거예요. 네, 실제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 들어와서 기명이긴 하지만 기권이라도 누르고 그게 많다라고 하면 네. 저쪽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수정안 그 이유는 한동훈 좀 그 측을 좀 흔들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관련된 뭐 17가지인가 이런데 가지수도 좀 줄이고 네. 뭐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 이제 막상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도 연루된 의원들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융통성을 둔다는 뭐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국민의힘 쪽의 찬성을 최대한 끌어내보자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뭐 통과를 시켜보자라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지난 대통령 간담회 이후에 정말 창피하다 이런 그 느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아 그래요. 국민과의 담화요? 네. 네, 네. 저쪽 의원들도 그 사람들도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도 네. 자기들이 이제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면 네. 좀 부끄러워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진짜 궁금한 거 김용민 의원님은 네. 진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개혁파 강경파로 알려져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민 의원님 만나면 무서워서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피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실제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네. 예. 이제 상임위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그래도 조금 오며 가며 같이 한 분들은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래 실제 오해하지 마세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럼요. 인간적인 분이죠. 네. 인간적이시.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의원님은 그 네.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심각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말 많은 선배가 네. 술자리에서 일방적인 허세 부리는 느낌. 네, 네. 너무 네. 너무 딱 맞다, 진짜. 말까? 예, 네. 그걸 딱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났죠. 근데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이 되게 네. 자신감 있게 나 말 잘하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네. 뭐 그래서 더 얄밉긴 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지점이 하나 있어요. 네. 자기 임기를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때까지 하겠다. 2027년 5월 9일까지 한다. 네, 네. 콕 찍어서 얘기한 게 겁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 누구 조언을 받았을까? 아니 본인 생각일까? 아, 김건희의 말에 그거를 의해서 그랬을까? 사실 그거를 비서진에서 써주진 않잖아요.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얘기죠. 네, 되게 네. 바보 같은 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본인이 그걸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공교롭게도 오늘 저기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 구속영장이 청구가 네. 조금 전에 됐잖아요. 근데 이거 수로 계산해 보면은 11월 14일에 또 특검법 표결이 예상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날 또 실질 심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4일이 듭니다. 오늘이 지금 11일이거든요. 14일이 목요일이고 이번 주가 그래서 아니면 네. 14일쯤에 실질 심사가 잡힐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재명 대표 대표 재판 선고.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한 주가 돼요. 명태균 씨는 구속될 거예요. 그분은 뭐 진작부터 사실 구속이 예견돼 있는데 본인이 그래도 구속을 조금이라도 피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면 밝혔어야 되거든요. 네. 밝히고 차라리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네. 조금은 나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영장 청구도 보면 대통령 관련된 건 쏙 뺐어요. 완전 그쵸? 빠졌더라고요. 네. 예, 예. 그 싼 티켓 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뭐 저기 네, 기초단체장들 시도 네, 돈 받은 거. 맞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세비 해서, 반띵한 거 예, 뭐 이렇게. 검찰은 반드시 구속시키고 꽁꽁 언론과 차단시켜서 숨겨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명태균이 그러면 지금 내일과 모레 사이에 뭘 할 거냐. 근데 이제 뭐 구속 영장 청구의 내용을 보면 별게 없겠구나. 타협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명태균 스스로가 꺼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 차려야죠. 명태균이 구속되는 순간 그 이후에 더 얹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끝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특검의 다 대상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특검법에서는 한 톨도 봐주지 않고 다 수사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소위 말해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착각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마저 지금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금 다 삼아야 될 판국이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수정하기 전에 특검법에는 봐주기 수사한 검사도 수사 대상에 지금 다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러면 네. 창원지검장도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봐주기 하면 그렇게 될 수도 네, 있죠. 봐주기 하면. 예, 그리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번 특검을 하고 상설 특검도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 시도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되면 재의결하면서 그때 상설 특검 같이 의결하는 거죠. 상설 특검은 그 무렵에 아마 의결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아직 상설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잖아요. 규칙 그 개정안. 네, 규칙도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고 네. 상설 특검 요구안이라고 있는데 그 요구안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아니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 좀 네, 걸리나? 다음번에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약간 됩니다.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가 있겠네. 12월 달이나 이럴 때 그러겠죠. 상습특검은. 왜냐하면 이게 또 전략이니까 네. 너무 자세한 패를 우리가 다 까면 안 돼.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예, 전략을 다 까면 안 돼. 아니, 제가 궁금한 거 막 물어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거 빼고. 네. 다른 거 네, 물어보세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언론 인터뷰 한 거 보셨죠? 네. 버럭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분도 지금 허세가 좀 심한 것 예, 같은데 그쵸? 예.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저렇게 삐딱선 타죠. 그리고 뭐 언론에서 자기 뭐 거짓말에 산을 뭐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 언론 인터뷰 다 자기가 했거든요. 네. 자기가 한 말 가지고 언론이 기사를 썼지 누가 한 말 가지고 맞아요. 썼습니까? 지금 한 말과 옛날에 한 말, 녹음된 옛날 한 말, 지금 한 말 이걸 종합해서 지금 다 기사를 쓰고 있지 누구 말 가지고 썼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강한 척하는 거죠. 네. 저도 참
궁금한 게 이분이 자기 구속되면 한 달 내로 탄핵된다고 예전에 말했죠.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진짜 구속될 건데 네. 그럼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자기가 녹취한 거 있잖아요. 내용들 언론의 네. 인터뷰든 아니면 강혜경 씨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 다 증거 자료로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로 될 수 있죠.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럼 왜 네가 이런 발언을 했으면 이제 변명은 많이 하겠지만 그 자체는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으면요. 그 창원지검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해간 PC가 있어요.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걸 강혜경 씨한테 맡겼다라는 그렇죠. PC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저장돼 있을 거다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그렇게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PC에 대해서 빨리 포렌식하고요. 해야지. 네. 그리고 그 PC는 음. 소지자인 강혜경 씨에게 빨리 환부해야 됩니다. 가환부. 네. 왜냐하면 뭐 수사해 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압수 대상은 그 안에 있는 파일이거든요. 네. 그 파일을 포렌식해서 압수를 하면 복사해 놓으면 네. 이제 이 PC 원본은 PC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그 안에 있는 파일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환부인데 음. 빨리 가환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명태균 씨가 자기는 뭐 미래한국연구소에 자기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소지자인 강혜경 씨에게 가환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빨리 가환부해서 강혜경 씨가 포렌식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은 그 명태균 나와서 검찰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버럭 네. 했잖아요. 네. JTBC 기자한테. 근데, 배승주 기자. 네. 근데 보니까 나머지 기자들이 너무 무르더라.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특유의 이 흔히 말하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 혼을 빼는 네. 이 네. 언변이 있잖아요. 명태균이 말을 잘하잖아. 근데 불법 여론 조작한 거 공천 개입이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친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 깔아오면 계좌에 돈이 없지. 그거 네, 뻔히 네, 알 텐데 이 JTBC 기자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갔을 맞아, 뻔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그냥 마이크 물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만 있더만. 아니 그러니까 JTBC 그 기자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딱딱 전부 다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나 1원도 받지 않았다. 계좌 추적해봐라 이랬더니 신용 불량자니까 계좌로 못 받고 현금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미래한국연구소 가봤냐, 가봤다. 몇 평이냐,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바로 딱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반적으로 기자도 그렇고 사실 검사단 변호사들도 그렇고 약간 그 공무원스러움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MZ가 들어오면서 MZ 뭐 비하 발언. 좀 본인도 MZ 아니세요? 저도 MZ 세대입니다. 아, 네. 저도 MZ니까 MZ를 깔 수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진짜 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소명 의식이랄까 아니면 최소한 재미가 있어서 한다거나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냥 진짜 딱 월급 받고 난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라는 인식이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저는 이 배승주 기자는 참 잘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질문 잘하는 JTBC 네. 그리고 또 질문 잘할 것 같은 MBC를 국민과의 담화에서 대통령이 절대 질문을 그렇죠. 안 받죠. 네. 그것도 진짜 웃겼죠. 대국민 담화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무제한으로 모든 무제한으로 대답 하겠다더니. 뭐 모든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네. 골라가면서 그랬죠. 무한 리필 정도 식사할 정도 시간만 딱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대통령의 답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총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자백해 버렸어요. 대통령이. 예. 뭐 자기가 뭐 인사 추천한 거 추천하는 맞아요. 게 뭐가 문제냐? 그거 그냥 추천할 수 난 있냐? 전해줬을 뿐이다. 예, 하면서 예를 들어 하면서 총선 때도 그렇게 했다. 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자백한 거고요. 그동안 그렇죠. 우리가 네. 총선 때 선거 개입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명확한 증거는 없어. 그랬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자백을 해버립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문자를 보냈다는 본 거. 거. 네, 이거 문자 사실 보내고.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최혜병 사건에서 맞아요. 네. 이종석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네, 굉장히 맞아.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지. 김건희 여사가 했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네. 라는 정황을 확 보여줬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이종선 나왔을 때 네. 법사위원들이 그 질문을 하기를 바랬어. 목소리가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까? 맞아. 그거는 밝힐 수 있잖아. 그것도 다 만했어요. 네, 다 만하더라고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뒤에서 손 계속 들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김건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건을 보면 볼수록 올라가고 있는 게 처음에는 윤석열 90%, 김건희 10% 정도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윤석열 한 50%, 김건희 40%, 10은 나머지 10은 그들의 신복 중에 한 명. 예, 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누군지도 밝히질 않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답하는 게 가장 맞아요. 대통령은 맞습니다. 다만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리적으로 이게 네. 의구심도 어느 정도 풀리고 맞거든. 근데 누군지도 말을 안 해. 네. 예. 누군지조차 말을 안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은 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네. 더 커질까봐 저는 그래서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첫 전화는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네. 원희룡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그 같은 번호로 통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통화를 한 게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듣고 옆에서 김건희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내놔봐 내가 할게 당신이 하면 전달이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시키는 걸 왜 제대로 전달을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그나저나 오늘 그것도 보셨어요? 뉴스위크 미국 시사 네. 주간지죠.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지난달에 했는데 그 김건희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먼저 노무현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우리 권양숙 여사님하고 또 네. 김정수 여사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약간 뭐 의혹이 있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또 야 그거 많이 물타기해야 돼. 진짜 나쁜 게요. 네. 그냥 인간적으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예전에 또 모셨던 대통령의 네. 영부인이기도 했고 뭐 그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아니 그분들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공천에 뭘 개입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렇죠. 네. 녹취록까지 다 등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디 그 같이 비교를 그러니까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뉴스위크 기사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인터뷰 기사고 또 하나는 그냥 기사거든요. 네. 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그냥 기사인데 야 그거 세더라. 혹시 아니 읽어보셨어요? 나 제목 맞네. 북한이 아니다. 네. 김건희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코레아 디스카운트가 북한이 아니다. 김건희라는 그렇죠, 얘기야. 그거죠. 어.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 기사에선 별로 안 나왔던데 우리나라의 어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려까는 네. 그런 게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면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고 여성이 일터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남성 참모들 5명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했다. 이런 표현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돌려까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어떤 그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잘 모르고 또 성차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엄청 돌려가는 이런 기사가 딱 있더라고요. 정말 뭘 해도 창피해. 진짜 정말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네. 있고 빨리 임기 종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화제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대략적인 취지는 알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또 여러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콕콕 집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추진하게 됐는지, 네. 예, 당내 지금 상황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맞습니다.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임기 1년 단축 개헌하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논의돼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임기 2년을 단축시키는 그게 개헌 아니거든요. 내년 5월 9일까지 끝내겠다. 맞습니다. 예. 그 발상의 전환인데 확 임기를 더 당겨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물론 시민사회 언론들이 먼저 제안을 주셨던 거긴 한데 네. 거기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는데 네.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칙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라. 하루도 더 보기 싫다. 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처벌한다. 면책 안 된다. 저 사람이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 면책시켜주는 딜을 하지 말아야 해요. 네.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 2가지 원칙이거든요. 이 2가지 원칙을 놓고 봤을 때 탄핵보다 2년을 임기를 단축시키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탄핵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면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국회에서 의결하고 가는 데까지. 네. 그런데 그 전에
특검이 통과된 게 중요한 전제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사건들이 주요 이제 수사 대상들이었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28일 날 만약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그걸 빌미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탄핵까지 쭉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과 얼추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 5월 9일보다도 더 늦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탄핵 자체가. 그래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임기 2년 단축 개헌. 그러면 5월 9일 날 임기를 단축시킨다라고 하면 네. 끝낸다고 하면 네. 대선은 보통 2달 전이니까 3월 9일쯤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일정이 빨라집니다. 네네.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적어도 1월 달엔 해야 돼요. 오. 1월 달에 국민투표를 확정 지어야 네. 그다음에 대선 후보 당내 경선도 하고 예. 선거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게 한 달 반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국민투표가 끝나야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지금 국민투표 관련해서 뭐 좀 개정해야 할 사안이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것도 다 개정안 이미 나와 있고 이번에도 저도 또 따로 별도로 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5월 9일까지 임기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투표가 돼서 헌법이 개정된 순간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선거 시작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추가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잡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갑자기 창원지검 막 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2년 단축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효과를 내는데 이거를 헌재에 맡길 거냐, 국민이 직접 파면할 거냐 이겁니다. 국민이 직접 파면을 선고하는 효과거든요. 그 효능감이 있지. 그렇죠. 효능감도 있고 국민 투표로 네. 쫓아내는 거니까. 새로운 방식의 주권자들의 혁명인 거죠. 그동안에는 국회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헌재만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시위했던 게 국민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 헌재에 대해서 못 믿어오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투표로 끝낸다라고 하면 국회를 일단은 바라보고 압박은 하겠죠. 하지만 그 직후에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분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관건은 이거나 저거나 사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이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200표가 돼야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200명이. 특검도 지금 200표가 안 돼서 계속 번번이 좌절됐는데 맞습니다. 네,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200표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200표예요. 탄핵도 그렇죠. 200표, 그렇죠. 네. 특검도 200표, 개헌도 200표. 네. 다 200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탄핵을 아예 하지 말고 개헌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간다. 네네네. 예, 이게 지금 동시에 공론화가 돼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디로 갈지를 빠르게 결정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을 연속 2번 당하는 정당으로 기록되면서 합의를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만 싹 도려내고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합의에 들어올 거냐를 네. 볼 때에는 저는 후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국민의힘 요번에 이참에 완전히 다 그냥 괴멸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왜 나약한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심정 동의하죠. 제가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 때 우리 범야권이 200석을 못 넘었습니다. 이거는 네. 너무 아까워. 네, 아깝죠. 아쉽고.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여기까지야라고 또 선을 그어주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고 200석을 넘기는 걸 할 때에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 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정치권도 순응해서 가면서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디로 가든 하여튼 전제는 특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그렇죠. 특검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저도 그런 맞는 것 이유죠. 같아요. 전제는 네. 특검이에요. 네. 맞는 것 임기 같습니다. 단축 개헌이 지금 개헌안이 혹시 뭐 준비가 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진짜 대통령 임기만 딱 단축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뭐가
근데 그것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면 너무 못해. 논의가 하기 시작하면 또 막 숟가락은 이것도 맞아요. 하자 저것도 하자 네, 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나오잖아요. 다양한 원포인트로. 논의들이 일단은 시작되고 있는데 네.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맞아요. 막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이것을 첫 제안해 주셨을 때에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라고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부칙에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국민 봅니다. 여론은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그건 네. 이제 거부 정서는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얼마든지 정치권에 합의하면 국민들이 추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됐어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뭐 너 내각제 세력 아니냐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요새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겼는데 네.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네. 당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네. 이게 들고 왔으니까 김용민 네. 의원이니까 네. 그래도 들으려고 하죠. 네. 네. 어쨌든간 저는 아니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하고 있고 막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내각제라고 흘러가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설사 내각제를 국회가 가려고 하는 조금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여러분들이 국민투표로 부결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것이거든요. 이 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면책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은 연금 네. 박탈이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탄핵했다는 것 자체에 속시한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런데 있죠. 국민투표 개헌으로 가면 임기를 단축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긴 했지만 연금은 여전히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연금이 주어지긴 하는데 형사처벌 받으면 연금 다 박탈됩니다. 그렇죠. 네. 그 뒤를 저희가 봐야죠. 형사처벌 반드시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수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 박탈도 갑니다. 그 민주당 내 분위기는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분위기겠지만 어떤 소위 뭐 개헌파와 네. 탄핵파 이렇게 살짝 좀 나누어져 있나요? 그게 그 막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헌 연대가 있고 네. 지금 탄핵 연대가 만들어지는데 개헌 연대에 있는 분이 탄핵 연대에 계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거리에서 탄핵을 제일 먼저 외쳤던 그렇죠. 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탄핵 전문가 그리고 네, 그렇죠. 그렇죠. 검사들을 다 검사 탄핵하고 있는 검사 탄핵 탄핵 전문가잖아요. 그럼요. 예. 네. 대한민국에서 탄핵 제일 많이 시켜봤을 겁니다. 아무튼 탄핵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개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에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결정을 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 순간은 오는데 그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네. 더 빠르게 끝낼지를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하면 되니까 저도 그 지금은 얘기가 중요해요. 양날개를 그러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네. 다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 전제는 김건희 특검이고 그래서 네. 수정안도 내고 어떻게든 국민의힘 설득 문밑 작업도 해야 할 거고 네. 그게 이제 통과가 우선인데 다만 개헌이든 탄핵이든 다 준비를 하려면 준비하는 기간들이 꽤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택은 당원들의 어떤 판단이나 지지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보수층이나 국힘의원들을 어쨌든 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좀 갖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 개헌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부담보다는 개헌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적게 갖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국힘 쪽 저쪽들이- 의원들이랑 얘기를 네, 해봐도 저쪽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렇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쟤네들은 혹시 1년 단축 뭐 이쪽으로 쇼 붙이려고 하는 흐름은 없습니까? 2년 단축이 아니라? 뭐 1년 단축은 저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아예 그냥 논의해서 제외시켜 버려야죠. 그럴 거면 1년 탄핵으로 6개월 단축. 심플하게 가는 거죠. 아 맞다. 인정.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아직까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내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네. 그래서 4년 중임으로 가게 되면 네. 이게 임기가 꼬인다. 꼬이죠. 꼬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물론 꼬이죠. 이제 원래 그러면 지방선거랑 하면 이제 뭐 지방선거랑 그다음에 총선이랑 계속 꼬이거든요. 네. 그럼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막대한 힘을 우리가 지금 37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까먹었거든요. 잠깐. 네. 또 얼마나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깨우치셨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임기도 단축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해서 그 임기도 단축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 맞춰서 그 대선에 맞춰서 2년씩
이 맞물리게 임기 다 단축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임기 3년으로 단축시켜 버리면 이게 대선과 맞물리거든요. 그 마치 이제 미국처럼 되는 그렇죠. 이제 같이 중간 선거를 맞아요. 계속 하는 개념이죠. 네. 아,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맞을까봐 못 하는 건데. 그렇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그렇죠. 25%를 줄이자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 주권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국민은 이걸 다 선택하고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당선이 되면은 빨리 선수도 올릴 수 있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솔직히 아 그런데 선수를 올리는구나. 아니 국민들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맞아요. 그게 제일 1순위야. 이게 솔직히 1번이에요. 아까 1번이야. 말씀드린 신속한 게 더 이상 1순위. 못 버티겠다. 아니 못 보겠다는 거지 못 보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물론 다 그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법적인 쟁점이 있잖아요. 있죠. 그 헌법 개정을 할 경우에는 임기 네. 관련한 헌법 개정은 네.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네.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네.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단 뭐 쉬운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헌법 그 본문에 보면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하는 때에는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임기를 단축시킬 줄이는 때에는 거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문헌상 명확해요. 네, 네. 문헌상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네, 하는 것으로 네. 보이고 일반적인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은 임기 단축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대부분 해석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가 어디냐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있는 이 규정을 다시 고치더라도 고쳐서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시키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이 헌법 개정에 따라서 앞에 게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고 실제 헌법재판소가 이 입장입니다. 일종의 약간 신법 우선의 원칙 그렇죠. 같은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임기와 관련된 것을 개정하더라도 그걸 갑자기 삭제하고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하더라도 네. 바뀌어진 헌법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쟁송할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독재 때문에 이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 네.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는 네.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막 혹시 개헌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오고 막 또 나오. 이 사람아 또 나오면 감사하지. 그게 좋은 그렇죠. 거네요. 네. 이게 나오겠냐고. 우리가 좋겠다. 한 진짜 윤석열 나오면 한 15% 정도 지지율 나올 걸? 그렇죠. 찍어주겠어?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아니, 표 갈라먹기 그러면 한동훈 측에선 한동훈 대표는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겠지만 네. 이 자리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네. 조기 대선을 치르지 않는 한 한동훈 대표는 곧 없지. 기회가 없다. 명태균 꼴 날 겁니다. 네. 그렇지. 예, 곧 아웃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지율 빨리 보면은 기회를 잡아야 앞으로 돼요.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차라리 야당 대표로서 자기가 대선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질 거 아니야. 네. 그래도 야당 대표잖아. 그러면 윤석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네, 네. 윤석열한테 당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잖아. 학교 그게 폭력, 피해자 뭐 어디야? 이런 거예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게. 그죠. 선배가 막 후배를 괴롭혔는데 선배 졸업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거지. 학교 폭력 피해자. 빨리 전역 시켜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말씀드리면서 탄핵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2년 단축은 딱 그 명쾌하게 날짜가 정해지니까 쉽잖아요, 받아들이기. 네, 네. 그런데 이것도 헌법 개정할 때 더 단축시켜도 됩니다. 그냥 내일 그렇죠. 끝내도 돼요. 국민 투표와 동시에 네. 임기를 없애버려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러면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다음 정권이 출발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부담이-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아무리 안 해도 대선 그 경선 레이스를 아무리 빨리 해도 각 당이 비상하게 대처하더라도 네. 한 2달 정도는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 5월 9일 그 앞으로 땡기기는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본다면 있긴 있죠. 3월 9일 대선 치르는 게 뭐 최대한 땡긴 거라고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뭐 최대한 뭐 추진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 갖고 최대한 더 땡길 수 있으면 지금 땡기고.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애투쟁 지금 네. 앞으로 뭐 이번 주에도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네. 저 조국혁신당이나 제 야당들 다 맞습니다. 같이 계속 지금 투쟁의 계획들이 좀 꼼꼼히 잡혀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계속 장애 투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입법을 위해서 의원들 비상행동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도 지금 시작했을 것 같은데 국회 본청 앞에서 네. 의원들이 2시간 동안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철야 있어요. 농성 하고 계시죠? 철야 농성은 아직은 안 하고요. 아직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좀 수위를 높이려고요. 네. 처음부터 철야를 했다가는 못 네. 버텨? 너무 힘들어. 나만 하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 시즌이라 아. 의원들이 지금 예산에 또 낮에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단계적으로 좀 높이자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규탄 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의결이 되고 28일 날 재의결 될 때까지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때 이제 투쟁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갈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뭘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는 계속 하는 거죠. 네, 아마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네. 상황이 아니 그거 됐다고 언론이 봐야죠. 이놈 자식들이 네. 그 뭐 저기 1차 집회 때에 비해서 네. 엊그제 집회 참여한 사람이 줄었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낮에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럼요. 있었는데 연휴는 물론 이제 훨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냥 투쟁하고 이번에는 무리하게 상경 투쟁을 이렇게 독려하지는 않았어요. 네. 과거에는 지역위원회별로 막 버스 맞아요. 대자라고 다 왔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 그랬죠.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만 이번에는 한 건데 네. 마치 그걸 가지고 동력이 떨어졌다. 현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맞아요. 모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더 맞아요. 세게 몰아쳐야 돼. 그래서 약간 광고 같은 걸 하자면요. 지난주에 이정석 가수님 오셨잖아요. 아, 그렇더라. 너무 좋았어. 너무 여름날의 좋았어. 추억. 아침 이슬. 난 역시 이슬. 아침 저는 이슬 이런 게 좋아. 그 계절이 아, 지나버린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저 아닌 네. 아니에요. 이 노래 아세요? 그 여름날의 추억 아세요? 이정석 가수님. 제가 마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정석 가수가 나이가 제법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모른다고 하고 싶지만 아는 너무 아니, 자연스럽게 그날 따라 나오는. 진짜 재밌었던 광경이 네. 제 앞자리에 김현 의원님이랑 네. 임수경 전 의원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네. 두 분은 완전히 그 아이돌 만난 소녀 팬처럼 그치. 환호하시고 네,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제 옆자리에 네. 모경정 의원이 앉았는데 몰라요? 선배님, 모르지. 무슨 노래예요? 저분 누구예요? 그치. 모르죠.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지. 야 진짜 극명하게 갈린다. 아니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주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이 저한테 네. 다음 주에 부르고 싶은 가수를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도현, 윤도현 너무 좋죠. 윤도현 가수님 네. 너무 좋죠. 네. 하고요. 김장훈 막 이렇게. 아니 저희가 부르고 싶은 분은 많은데 오실지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예, 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지난번에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김장훈 뭐 다 나왔었어요 사실은. 아. 예. 윤도현 네. 오시면 너무 좋겠다. 저 담배 가게 윤도현. 아가씨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송창식인데 담배 가게 아저씨. 한국 락 다시 부르기에서. 다시 예. 부르기. 자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제가 진짜 저희 그 박시영 TV 이 냉장고 열어보면 네. 오미자가 딱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귀한 손님만 올 때 그 오미자를 싹 타뜨리거든.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자, 그거는 주로 이제 제가 먹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자, 그 광고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베리 리치골드입니다. 한번 맛보시면 대부분 재구매하는 제품입니다. 가을 겨울에 따뜻하게 즐기면 더욱 좋은 효정원에서 만든 오미베리 리치골드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박시영 TV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드셔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맛을 상상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구매해서 본품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거 약간 탄산이 있네요. 탄산에 많이 달지 맛있네요. 않고. 네, 맛있죠? 예, 예. 홈에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저희 문의 전화 있죠? 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배송비를 포함해서
전액 환불해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이벤트이겠죠. 광고주께서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기존에 오미자 많이 즐겨 드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미자 하면 왠지 좀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제품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권유해드립니다. 드시는 법은 물이나 탄산수에 이게 지금 탄산수 약간 탄 거거든. 그렇구나. 5배 희석해 드리면 되고요. 네. 저 한 병으로 지금 보이죠? 저 한 병으로 한 20잔 이상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병에 28,000원 네,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효정원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한약상을 하시던 할아버님 때부터 3대를 이어서 오미자반을 재배하고 연구해온 오미자 전문 기업입니다. 효정원 최고의 오미자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 달, 맵스, 짠!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죠. 3대를 이어서 오미자를 만들어 온 국내 최고의 오미자 명가 효정원의 오미베리 리치 골드. 그리고 특히 추울 때는 오미자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또 좋아요. 이게 차갑게 먹으시려면 탄산수, 네. 따뜻한 물에 먹으면 또 겨울에 이게 네. 날씨가 좀 차가워질 때 오미자가 굉장히 또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고 느낌이 있죠. 오미자 자체가 이렇게 네. 소화에도 좋고, 예, 노화 똑똑한데. 개선, 노화 개선? 예. 노화 방지. 여기 다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 대신에 예. 피로 회복, 어. 당뇨병, 빈혈 이런 거 다 당뇨. 좋습니다. 마시니까 눈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5살 젊어지셨어. 예. 구입하실 때 노화 방지.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 꼭 남겨주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신 후에 조금이라도 맛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의전화 070-4307-3456 전화 주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배송비 포함해서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네. 오미베리 리치 골드였습니다. 효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아유. 특활비 전액 네. 삭감. 네. 야, 이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원하던데. 진짜.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네.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아니, 이게 뭐 나 진짜 궁금한 거 제 너무 많아. 옛날 동료나 부장님들 난리 났어요. 지금 야 이거 회식 어떻게 하냐 이거. 그렇죠. 회식이죠. 네, 그러니까 회식비. 특활비도 특활비지만 특경비도 다 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저도 특활비나 평검사들은 특활비나 특경비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위에서 돈 줄 때 야 이거 특활비야 하고 주진 않거든요. 않고 이게. 마치 경력금처럼. 네, 예. 그러니까 막 뭔가 저도 근데 지금 사실, 보니까 네. 검찰이 바짝 긴장하던데 특경비도 영수증 안 내다가 특경비는 어떻게든 좀 영수증 모아보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긴장해서? 이게 네. 특경비,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네. 특활비, 특경비를 한 푼도 얻어오지 못한 되게 무능한 장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키지 못했다. 그것도 네. 국회 가서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네. 그나마 네. 국회를 욕하겠는데 네. 가서 하는 행동 보니까 안 줘도 돼 거의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네. 막 얘기를 하고 네.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검사들 입장에서도 볼 때 국회만 마냥 탓하기는 어렵고 아, 네. 우리 장관도 좀 못했다 네, 이렇게 네.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네. 어쨌든간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도 처음에 기조를 좀 잡았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그 특활비나 특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한다라는 원칙을 좀 잡았고 또 하나는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조직에 대한 예산 삭감한다.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불필요한 거 삭감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웠는데 예. 거기에 이제 딱 다 들어맞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도 예산 네. 전액 삭감시켰어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완벽하게 네. 아주 철저하게 이번에 네. 갈 아, 거고. 이번에 속이 시원하더라고. 진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됐고 네. 장경태 소위원장이 했고 법사위 네. 전체에서 두드려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예결위에서 이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데 거기서 일부 살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 권한은 또 법사위원장한테 법사위에 있다면서요?
일단 정상적인 루트를 갈 때에는 법사위원장이 나중에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네.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루트로 예산을 끝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그 정상적인 기간 동안에 그 예산 결산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논의했던 그 삭감했던 안은 사라져버리고 정부의 원안만 남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나중에 원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을 하면서 뭘 줄이고 뭘 늘릴까를 협상해서 보통 그렇게 예산이 처리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검찰 특활비 영액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계속 주장하면서 원내랑 계속 대척점을 세워왔는데 각을 세워왔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법사위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되다가 끝에 가서 이 협상할 때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산 특위 가서 네. 거기서 우리가 증액 요구할 그 민주당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지역화폐라든가 그렇죠. 몇 가지 요구하면서 딜을 그래서 했구나. 딜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지역구 챙겨야 되는 예산들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또 지역 의원들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무시 못할 일이라 나중에 원내대표한테 엄청난 압박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야, 이번에 그러면 빨리 이거 그냥 합의해라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거운 짐을 졌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역구 쪽지 예산 안 받겠다라고 멋있다. 멋있다. 진짜 박찬대 원내대표 박수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니, 잘 모르세요. 지금 안 해도 돼. 총선 아직 많이 남았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 강단 그렇지. 있고 이거를 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물론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원내대표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네. 그 장경태 의원을 사보임했더만 보임해서 그래서 예산 특위로 의견으로 보냈어. 그냥. 그것도 다 박찬대 원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원내대표가 진짜 중요한데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갖고 야, 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제가 들이받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멋지다, 멋지다. 원래 거기서 협상하는 거거든, 수석 부대표가.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특경비는 영수증 내면 뭐 타당성 있는 거는 인정해주겠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는, 근거가 없는 거는 특경비도 안 된다. 그 영수증 특활비는 물론이고. 네, 근데 영수증 그거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네. 검사하다 보면 양심서를 한번 해봐.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특활비 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겠지 했는데 사실 이게 그거였구나 알고 나니까 저도 특활비 특경비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특경비를 거의 수당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만. 네, 막 한 그냥 30만 원씩 거의 맞아요. 30만 원씩. 네, 월급씩 그냥. 하거나 압수수색 나가거나 아니면 뭐 좀 힘든 일을 해내거나 할 때 이렇게 막 봉투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카드 영수증 이런 거를 주면은 이렇게 주기도 하면 보전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용처가 이제 영수증으로 막 내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하다 보면은 한 월말이나 막 이럴 때쯤이 되면은 부장실이나 차장실에서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쪽지들이 와요. 아무거나. 네. 그치, 그러면은 그치, 그치. 직원들이 평검사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영수증 막 나 어제 막 밥 먹고 그냥 그런 거. 그냥 그거 이제 가다가 맞춰서 영수증 이제 있잖아요.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런 거 그냥 모아갖고 이렇게 막 주면. 모아가요. 네.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게. 그거 허위 이제 공문서 뭐 작성이지. 예를 허위 들면 공문서 뭐 작성. 식당 같은 단골 식당들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거 달라 영수증 막 그러고. 뜯어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임 검사 때는 이걸 왜 달라 그러지 영수증을?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그런데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그런데 쓰는 거야. 맞아요. 말하자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아니 전 경찰도 있지? 경찰? 아니 그리고 이제 경력금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경력금 주고 이 부서에 격려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받았다고 써주거든요. 근데 안 받고도 써준 적도 있고 막 그럴 수도 그래요. 있죠. 맞아요. 이게 서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쓰고 네. 야 뭐 한 몇십만 원 받았다고 써라 그러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많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 정말 많아요. 그 김용민 의원님 말씀대로 특활비 전액 삭감 이런 거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사실상 이게 수당이나 사실상 월급 회식비 이런 것처럼 쓰이고 맞아요. 있는 부분이 네,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그런 거는 특활비나 특경비로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업무 추진비나 다른 추진비로 그런 하면 거를 됩니다. 편성을 네. 해서 정석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마치 국회 입장도 그거예요. 네. 입증 가능하고 필요한 돈이면 증액시켜 주겠다. 네. 그런데 그거를 월급처럼 제2의 월급처럼 받아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걸로 정치 활동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고 네, 네. 문재인 정부 탄압하는 수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특활비를 내려보냈던 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 음. 때문에 이것은 못 준다. 그리고 게다가 수사권이 줄었잖아요. 네. 당연히 줄여야죠. 특활비, 특경비 당연히 사람도. 줄여야지. 수사와 그렇지. 관련된 돈은 수사관도 그렇죠. 줄여야 당연히 되죠. 줄여야죠. 네. 그렇죠. 수사관도 네. 줄여야 네.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법사위에서 다루겠다. 정순회 네. 의원 이번에는 지금 맞습니다. 당장 반영은 못했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지 진짜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들, 뭐 진짜 마약 네. 수사라든가 맞아요. 보이스피싱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진짜 특활비가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당장 박균태 의원도 거기 검사 그 담당이었어. 자유롭지 못하실 텐데. 그러실 것 같죠. 근데 법사위에서는 다들 그 막 투쟁력이 높아가지고 다 없애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러면 많이 뭐- 놀랐어요. 22대 네네. 들어와서 좀 바뀐 모습? 내가 볼 때 21대보다는 22대 법사위가 전투력이 좋아. 네. 네. 좋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네. 잘 싸워.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특활비, 특경비 줄인다고 하니까 검사들 목소리를 냈는데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 수도권 부장검사. 그다음에 수사비를 사비로 보존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들을 땄더라고요. 네, 그만큼 네. 위기감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반 공무원 사회 보면 모시는 날이라고 혹시 아세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요. 막 높은 돌아가면서 과장님들 돌아가면서 밥을 밥 사줘요. 사는. 그러니까 네. 밥을 먹으면은 보통 위에서 사줘야 될 것 사줘야 같은데 되는데. 밑에서 다 내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은 사실 월급이 얼마 없고 돈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검찰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조건 밥을 먹으면 제일 높은 사람이 무조건 다 냅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서 검사들이 모시는 날 처음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지?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되죠. 아 검찰은 검사는 특활비, 특활비가 특경비가 있었으니. 있으니까 네. 그걸로 그냥 밥을 다 사주니까 모시는 네. 날이 없었구나. 그렇군요. 자, 이재윤 검찰도 위원장님 모시는 오늘 날이 생기는 그것도 몰라요. 기사가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 한겨레에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이치 전주 손 씨 있잖아요. 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라고 네. 하더니 검찰이 상고 때는 전문 지식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김건희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손 씨는 전문가지만 김건희 여사는 일반 투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실제로 저 원래 손 씨 네. 기소했을 때 이번에- 내용을 네. 보면 손 씨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적시한 사실이 확인된 거야.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는 이 손 씨도 그 주가 조작 같은 세력이다, 같은 공범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손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도 나름 이제 주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투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손 씨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공범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전문 투자자가 됐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그냥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둔갑을 시켜버린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네. 이번에 밝혀진 거죠. 지금 검찰 현 수뇌부하고 그리고 지금 도이치 사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소를 했으니까 그때 그 수사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수사팀이 아니지. 네, 그 당시에 수사팀이 지금 공소 유지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 상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독립운동하듯이 검찰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이분들이 뭔가 상고를 하든지 뭐 의견서를 내든지 하면은 지금 현 검찰 수뇌부에다가 그 결재를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다 뚫고 지금 다 그걸 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고 트럼프 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또 민주당은 또 뭘 대비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참 미국도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쪽으로 남북 전쟁, 우리 남북한의 한반도의 평화의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시키겠다. 우크라이나 땅 포기하게 만들어서도 종료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 위협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 혼자 지금 급발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국제 정세 하에서 좀 제어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그렇죠. 네. 그렇게는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우리도 좀 실현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은 네, 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 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맞아요. 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 세계 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 이런 소리를 당선자에게 네. 하면서 찍히고 있고 그러니까. 네 케미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이네. 끝내겠다는데 갑자기 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아, 있고 분위기 안 파악 맞을 것 못하는. 아니 그래서 네. 국민과의 담화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 기자들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뭐 관계를 잘 해나가겠냐 했더니 그냥 근거 없이 낙관을 하더라고요. 뭐 케미가 좋을 것 같다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인맥 자랑하고 있고 주면서 골프 연습한다고 그러고 있고 네. 이게 지금 국가 대표가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설사 인맥 자랑하더라도 그 인맥을 숨겨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란 전혀 골프 연습 없는. 조용히 해야지 몰래. 오늘 저 자기 못 친다고 한겨레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오늘 트럼프 기한과 세 가지 선택 문정인 교수의 아, 예. 그 칼럼이 게재가 됐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많이 네. 담겨 있는 칼럼인데요. 크게만 좀 소개하면 트럼프 쪽에서는 내부에서 참모진 구성이 과연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거냐 그걸 이제 네. 분석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파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충북들이 표방하는 거래주의파. 거래주의파는 이제 가치보다 실익을 강조하는 파죠. 손익계산 따지는 이런 파가 하나 있고, 그다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마가. 파. 마가. 네. 그 국익이 심각하게 받지 않는 한 전쟁은 안 된다. 네. 시각을 견지하는 파죠. 그리고 네오콘 전쟁 거기는 불사. 전쟁을 불사하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각각이 섞여 있는데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요걸 좀 잘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방위 분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충성만 하면 안 된다. 네. 항의도 하고 때론 이탈도 각오하고 네. 그런 외교 전략을 잘 세워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요 한겨레 칼럼 문정인 교수님의 칼럼 꼭 한번 보시고 문정인 교수님이 또 박시영 TV 애청자입니다. 사모님도 네. 아, 제가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소개.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기 우리 김용민 의원님 끝으로 네. 우리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탄핵과 개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 탄핵으로 가느냐 개헌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했을 때 탄핵 주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랬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탄핵은 공직자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헌으로 가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사실상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개헌이나 탄핵이나.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헌재가 선고하게 할 거냐? 내가 직접 선고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촛불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거리에서 탄핵을 외쳐야 되냐 개헌을 외쳐야 되냐 궁금해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외치시면 됩니다. 아 좋네. 예, 그 파면의 주체가 누가 되든 우리는 파면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외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길에 임기 단축 앞장서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거나 오해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들으면서 몇 가지 오해들이나 뭐 생각들은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지향점은 같은 거고 그렇죠. 각각의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러나 풀어가는 매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특검이다. 특검 문제를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그 다음 열리는 거니까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그 말씀도 주셨고 아까 신속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빨리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두 가지의 그 시민들의 요구 그 사항이 원칙이다. 그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 그렇죠. 방안도 바로 임기단축 개헌도 그 방안을 그런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 거다. 이제 그 말씀 주신 게 많이 기억이 남고요.
자 오늘 뭐 이재훈 위원장님 뭐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성남 FC 네, 그 네. 공판에서 검사 쫓겨났어 오늘. 맞아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제 이때 그 검사가 공판 기일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하루짜리 받고 하루짜리 바뀌었죠. 계속 검사가 바뀌는 거예요. 빡치지. 그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거든요. 네, 계속. 네. 그래서 퇴정하라. 퇴정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 속이. 초유의 일이었었는데요. 그랬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약간 달라진 거 같지 않아요? 법원이 네. 그냥 정권에 납작 엎드린 아니면 검사 눈치를 봤던 거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국의 네. 상황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윤석열 지지율 바닥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법원들도 그 약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죠 법원도. 경찰 검찰도 좀 이렇게 좀 확산되면 좋은데요, 이런 게 분위기로. 그러니까 경찰 그런데 15일날 재판 걱정 안 해도 되죠? 김용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15일날 이재명 대표 재판. 저도 뭐 법조인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네. 약간의 불안감은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국면을 많이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자라는 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원 입장에서도 네. 이런 것을 신경 안 쓰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코너를 조금 개편하는데 그래서 우리 또 김기현 변호사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동안 몇 달 동안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막 고정 출연해가지고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제 고정은 안 하지만은 이제 가끔씩 나와서 네, 네. 인사드리고요. 네, 네. 또 제 정의기현 TV 유튜브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저는 이제 올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예 보니까 세상이 엄혹하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또 저 말고도 더 힘든 많은 힘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님은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선고가 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혜경님하고 김태열님 많이 힘드시잖아요. 같은 처지에서 제가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네. 얘기 듣고. 이분들 변론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코너에는 박진영 교수 있잖아요. 그 좀 네. 정치권 이슈를 조금 깊게 들어갈 필요가 좀 있어서 이제 탄핵 국면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박진영 교수가 고정으로 출연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위원장님이 중간에 네. 저랑 많이 싸울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잘 알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고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녁에 8시경에 저기 뭐 요즘에 이재명 대표님 그 무죄 관련해서 네. 의원들이 좀 뭉쳐 있잖아요. 네. 한 8분 정도 뭉쳐 있던데 그래서 이제 한 분 나와서 이재명 대표님 15일날 재판하고 25일날 네. 재판이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그 평가도 좀 하면서 25일날 재판 얘기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강신박, 내일은 노정면 위원장이 또 함께 출연합니다. 최강욱, 신유진 고정 나오고 노정면 의원이 그 일부에 좀 나와서 최근에 그 녹취 있잖아요. 네. 그 명태균 명태균. 건 네. 그 여론조사 불법 그 조작 그 관련해 심층적으로 좀 밝히고 있거든. 네. 저하고 좀 맞아요.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그 얘기도 좀 많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슈퍼챗 엄채윤님 2번 보내주셨고 산타님 그리고 투어 이브님 투어 이브님이 또 김용민 의원님 팬이거든. 김용민 의원님 계셔서 숨을 쉰다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산타님은 감사합니다. 또 이재현 위원장님 팬이잖아. 감사합니다. 주도적인 진행 계속 해달라고. 엄채윤님은 이재현 위원장님 가실 때 빼빼로 하나 드시라고. 빼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